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LX100 4K 촬영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는 유튜브용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LX100의 동영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리뷰로. 일단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60만원대 가격에 4K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캐논은 현재 4K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런데 파나소닉은 일찍이 동영상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LX100은 후속기보다 센서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영상의 표현력, 특히 심도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디자인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이고요.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는데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다만 여기 틸트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로우 앵글을 찍을 때 LCD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리모트 촬영을 통해서 실내 촬영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조작 상태에서 바로 초점을 지정하는 것도 쉽게 되고요. 줌도 이렇게 잘 되고요. 즉석에서 감도도 이렇게 바꿔주고 색감 모드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을 많이 상쇄해서 혼자서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작 속도는 빠른 편인데 기동하고 끄는 게 묘하게 느린 감이 사실 있긴 합니다. 이렇게 켰을 때 요 정도 속도로 튀어나오고요. 줌을 이렇게 했을 때 끄면은 요 정도 속도로 되게 약간 천천히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조금 답답하긴 해요. 그런데 영상용 카메라로는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파나소닉 LX100은요 이렇게 4K 30프레임 24프레임을 100mbps로 찍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선택한 게 가장 큽니다. (4K) 촬영을 하면 15분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니 RX100 같은 경우에는 4K 모드가 5분밖에 촬영이 안 됩니다. 파나소닉 기종, 특히 LX100 같은 경우에는 15분 촬영 이후에 바로 끊고 다시 찍어도 발열 이슈가 없고 계속 촬영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요. 이렇게 4K 촬영이 가능한데 렌즈 밝기가 무려 1.7이고 망원 상태에서도 2.8을 유지하는 고사양의 렌즈가 붙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렌즈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이스. 문제는 FH 상태에서 28mbps가 최상이고요. 30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20mbps에 그리 높지 않은 bps밖에 선택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4K로 찍은 다음에 차라리 다운사이징을 하시는 게 훨씬 높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습니다. FHD 상태에서는 이 정도 화각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4K 상태로 만들면요 살짝 줌이 되면서 이 정도 화각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다이얼로 직접 만져가면서 세팅하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런 링도 자기가 다른 기능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SO 설정으로 바꿔준다든지. 다만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설정할 때 전자식 셔터의 이점을 중간에 살릴 수 있는 중간 선택 모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이얼로 돌릴 수 있는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ISO 감도는 확장 100부터 256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요. 고감도가 사실 마이크로 포 서즈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긴 한데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거의 ISO 200 상태의 영상인데 아주 우수한 디테일의 화질을 뽑아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커스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저조도에서 인식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또
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어요. 얼굴, 눈 인식부터 대상을 따라가는 트래킹, 그리고 멀티 49 영역, 원하는 범위 라인을 AF 영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핀포인트 AF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AF까지 가능해서 포커스로는 전혀 불편함이 있는 기종은 아닙니다. 다만 AFC 연속 포커스 모드는 조금 가끔 삽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인 포커스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LX100의 화이트 밸런스 축을 직접 조정해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경향을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튜닝을 해서 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상태의 색감이 너무 진하고요, 약간 폰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 고화질을 위해서는 색감을 세팅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죽이고 섀도우를 들어올리는 사용자 커브까지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화질을 얻고 있어요. 최대한 저는 원본의 디테일을 살린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한 부분은 LX100의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출을 확인하기도 굉장히 좋은 모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인 하이라이트 경고부터 이 제브라 패턴 기능도 있고요. 구도 안에서는 내가 직접 지정을 해서 구도 라인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정 같은 경우에도 무난히 밝고 선명한 편인데요, 라이브 뷰가 60프레임으로 되는 데다가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내가 지금 이렇게 원하는 대로 튜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내가 바꿔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팀킬 방지를 위해서 마이크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단 부분에 기본 마이크가 달려있고 스테레오로 받을 수가 있는 게 전부인데 생각보다 음질이나 성능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지금 걸어가면서 한 손으로 들고 있고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체 손떨림 방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지는 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마이크가 윗부분에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음성 퀄리티도 지금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장 마이크를 달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자체적인 마이크 레벨 정도는 조정할 수 있고 바람 소리를 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데 브이로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마이크 단자를 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이 제품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K 촬영 기준으로 45분에서 한 50분 정도를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직접 본체 충전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여러 개 준비해서 갈아 끼우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야외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대 단점으로는 삼각대를 고정시켰을 때 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삼각대를 빼야 돼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미리미리 그래서 충전을 꼭꼭 잘 시켜놓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2014년에 나와서 이제 2018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경쟁력이 최상급에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단점들을 보니 상쇄할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구를 하시면 굉장히 매력있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